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변수 중에서 우리가 그, 자료형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데 그 변수가 어떤 타입이냐는 얘기죠. 이 변수의 이 저장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자료형에 이제 정수값, 또 이제 부동소 수정, 실수, 그다음에 문자형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수 일반적으로 이제 인텔을 많이 쓰고요. 실수형은 이제 플롯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의 그 값을 더 정확한 값을 원할 때는 이제 더블이라는 요 자료형을 또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형은 우리가 이제 캐릭터라는 이 CHAR이라는 이와 같은 자료형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전 강좌에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좌는 이제 상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 상수라는 것이 나와요. 상수라는 것은 변수와 상반된 개념으로 그 메모리에 있는 공간이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안의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수값은 그러니까 그 정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상수는 직접 숫자 값을 넣는 형태 값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요 변수를 통해서 이 값을 정의하는 그 기호상수, 이것은 이제 기호상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숫자를 적으면 기본적으로 인트형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정수값을 적으면 기본적으로 얘는 인트형이 되죠. 그래서 123이라는 것을 SUM, 썸에다 대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상수의 자료형을 명시하려면 123의 롱형 L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진법, 8진법, 16진법이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이게 그 진수 계산을 하지 않고 10진수로 계산할 때는 출력할 때는 하나요. %D를 출력하면 돼요. 16G는 %5를 쓰면 됩니다. %영문자 5. 그리고 얘는 %X를 쓰면 돼요. 헥사. 그러면 어떤 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이 진수 변환에서 결과가 출력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Z라는 변수가 3개예요. 그래서 X 값은 10을 대입하고요. 그리고 Y에는 이렇게 010이라는 뭐 2진수가 있을 되고 8진수가 있을 수 있죠. 8진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로X의 경우는 16진수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X 값을 우리가 그 형식 지정자 %D로 이제 하게 돼요. 이것이 다 뭐냐면 정수값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D로 하면 그냥 그대로 10이 출력이 되겠죠. X 값은. 그리고 제로 1제로는 이제 8진수예요. 8진수니까 얘를 10진수로 바꾸는 10진수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10진수로 출력하면 제로 1제로는 10진수로 표현하면 얘는 8에 0승 곱하기 0 더하기 얘는 8에 1승 그죠? 곱하기 1 얘는 더하기 0 곱하기 8에 0이 2승 그러니까 8만 나오겠죠. 그래서 8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16진수 0x 1제로도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 z값이 16진수 값인데 %d라는 것은 10진수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시말의 약자인데 데시말의 약자고 이제 %5라는 것은 얘는 8진 요게 %5로 쓰게 되면 8진수 값으로 나타나게 돼요.
발진수 값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옥타브의 약자고 퍼센트 x라는 것은 이제 얘는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8진수나 10진수나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형식 지정자를 출력 함수에서 이 형식 지정자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 형식 지정하는 그 해당되는 우리가 그 숫자 값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기호상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통 그 시원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호상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리터럴 상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보통 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이 3학년 올라가게 되면 인베이드 시스템 같은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그 인베이드 시스템에서는 그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라든가 그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 MCU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렇게 C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C언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를 잘 해놓으면 여러분이 그 뭡니까 그 아두이노 사용하는 그 스케치 프로그램이나 라즈베리라든가 그럴 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호 상수는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상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상수값이라는 얘기죠. 이게 상수값인데 여기 에리어는 3.14159 곱하기 레디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3.14159를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호 상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상수의 장점은 이렇게 프로그램 가독성,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독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값을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원투가 1120, 1120이에요. 근데 이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1050, 1050으로 두 번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 1120을 이렇게 써주자는 얘기죠. exchange rate에서 1120. 그럼 이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xchange rate는 1120이 이제 여기 exchange rate는 1120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내가 이 1120이 1050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1050으로 바꾸면 이 프로그램에서 요 해당되는 요 기호가 exchange rate 값은 다 1050으로 바꾸게 돼요.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기호 상수가 있는 것만 수정하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 기호 상수 값이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수정하기가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얘기죠.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기호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기호 상수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씁니다. 샵 디파인이라는 것을 써요. 샵 디파인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샵 디파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exchange rate라는 요 결국 변수라는 요 값을 1120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exchange rate라는 것이 뭐냐면 기호 상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1120이 다 프로그램이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exchange rate라는 기호를 1120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죠. 샵 define. 그러니까 exchange rate라는 것이 1120으로 샵 define 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constants 상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는 어떤 자료형이 붙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료형이 붙게 돼요.
그래서 exchange rate는 1120, 그래서 얘는 대입 연산이라는 것이 붙게 돼요. 그래서 1120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그 값을 컨스탄트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네, 상수화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요 exchange rate라는 요 엄격히 말하면 변수가 되죠. 얘가 이제 자료형이 되니까 얘 값은 그냥 고정이 됐으니까 상수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자 예제를 보면 여기서 기호 상수는 앞에 여기 보면 sharp define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text hyphen rate 한 칸 띄고 0.2요. 그 0.2 테스트 레이트를 0.2로 define 정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래에 나타나는 이 text hyphen rate 값은 다 0.2 값이 대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값에 0.2가 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지금 요 테스트 레이트 값을 하나만 써서 그렇지 만약에 테스트 레이트 값이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5번 썼다고 하면 만약에 이걸 안 쓰고 0점 있으면 이게 0.3으로 바뀌면 5번 0.3을 수정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렇게 기호 상수를 쓰게 되면 테스트 레이트 5번 쓰면 0.3을 하면 여기만 0.3으로 바꿔주면 프로그램 다 바뀌게 됩니다. 0.2가 0.3으로. 그와 같은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호 상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요 constant int months라는 요 변수라는 값이 정수형인데 11이 대입이 됐죠. 근데 앞에 constant라는 요 고정값을 설정했어요. 그 결국 months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10이라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도 우리가 기호 상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 상수를 사용할 방법은 sharp define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다가 constant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const. 그 다음에 여기 자료형이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변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 어떤 걸 쓰더라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정수형에 속하는 자료형을 모두 열거해라. 뭐가 있었죠? short, short, int, 그죠? 그 다음에 long, 그 다음에 long 이렇게 썼던 거죠. 네, 숫자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기호 상수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수정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프로그램에서 어떤 값이 바뀌면 상수 값이 바뀌면 기호 상수를 쓰면 그 기호에 해당되는 값만 바뀌면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왜 정수는 하나의 타입으로 하지 않고 int, show, long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복잡하게 분류하였는가? 메모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호가 없는 unsigned int형 변수 음수를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음수를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unsigned 값은 0서부터 양의 정수값만 같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명히 오류 값이 나타나겠죠, 그죠? 변수가 저장할 한계를 넘어서는 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버플로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예로 쇼트형 변수의 3276%를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다시 D루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이 어쨌든 오버플로가 돼서 정확한 값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수를 표현한 방법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실수는 부동소수점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소수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얘가 고정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학적 표기법과 유사하다. 그죠? 1.4958 곱하기 10의 8승. 이것은 실수의 표현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 실수의 정밀도를 보통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가수 부분, 이쪽이 지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고정 소수점 방법. 소수점을 말대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정수 부분을 위해서 일정 비트를 할당하고 소수 부분에서 일정 비트를 할당하는 방법. 그래서 전체 비트가 32비트면 예를 들어 정수 부분 16비트, 소수 부분은 1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주 큰 수를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소수점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가수분 만약에 32비트다 하게 되면 이렇게 앞에 부호 비트를 하게 됩니다. 부호 비트를 넣어서 얘가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 값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3비트는 가수 부분, 그리고 나머지 24서부터 33비트까지는 8비트는 지수 부분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우리가 실수형이니까 플롯이나 더블을 보통 쓴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롯과 더블은 이렇게 플롯은 32빗, 그 다음에 더블은 64빗, 롱더블도 64빗 부분을 한다고 자료용을 이렇게 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였어요. 예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자, 봅시다. x라는 것이 변수예요. 그죠? x라는 것이 변수인데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플롯이 보니까 x라는 변수인데 플롯이 뭐냐면 실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x 값은 1.234567890 023456789 이렇게 값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y도 1.233이니까 실수형 값이 더블. 그래서 여기에는 몇 바이트? 얘는 일반적으로 4바이트, 얘는 8바이트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사이즈 오브 플롯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 해서 얘를 출력했더니 플롯의 크기는 4바이트라는 얘기고 더블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더블의 크기는 8바이트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린트 x 그리고 %f 값이에요. %f인데 %f는 우리가 뭐랬어요? 실수형을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형식 지정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 보니까 숫자가 들어갔어요. 30.26. 얘의 의미는 나중에 또 학습을 하겠지만 얘의 의미는 뭐냐면 %f를 출력을 시키는데 %f를 출력을 시키는데 전체 30칸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30칸이에요. 이게 전체 30칸인데 여기서까지 전체 30칸이에요. 그 중에 소수점 이하 요 30칸 중에서 소수점 이하는 25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앞에 5칸은 이쪽 가소부를 찍으라는 얘기죠. 정수값 그리고 25칸은 소수점 이하 값을 출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을 출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x값이 요거죠. 1.23456 1.2345678 여기가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0 1 2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값이 이상하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 더블을 또 보면 역시 마찬가지 30.25고 %f 값 출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1.234567890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012345667 여기가 8이 되었는데 안 나오죠. 그 더블은 뭐냐면 여기까지는
제대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즉 소수점 이하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가 더블을 사용하면 소수점 이하 16자리까지는 우리가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고요. 반면 플롯을 쓰면 소수점 이하 아마 6자리가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까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자리까지는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는 숫자 값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부동 소수점에서 사용하는 플롯이나 그러니까 실수형에서 사용하는 플롯이나 더블은 소수점 이하를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블은 16자리까지 그리고 플롯은 7자리까지 그 이하의 데이터 값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계산할 때 무리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소수점 이하 값이 좀 길다 할 때는 보통 더블이라는 자료용을 쓰고요. 근데 소수점 이하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7자리 이하 값은 뭐 그렇게 더 중요하지 않다 할 때는 플롯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 소수점의 소수점 이하 값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다음, 자, 부동 소수점의 상수값, 이렇게 지수표 기법이 있고요. 네. 그래서 1, 2, 3.45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 둘, 이렇게 1.2345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10의 2승, 라는 얘기죠. 그리고 1, 2, 3.45 하면 앞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왜 얘가 5개가 됐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데 5개가 되면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2345 10의 4승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뒤로 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2.3에 10의 마이너스 5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연에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2의 10수 2의 2 하면 우리가 10의 제곱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쓸 때 대문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2의 마이너스가 1.23456, 2.0, 0.28 정수부가 없어도 돼요. 0.28 쓰면 그냥 0.28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2의 10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앞에 플러스나 기호를 붙여서 지수의 부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의 플러스 10이다 하면 얘는 2 곱하기 10의 10승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쓰면 얘는 9.26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0.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얘기예요. 네. 7승인데 미연을 잘못 써요.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그런 걸 나타나게 돼요. 오버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이미 숫자값보다 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설명을 하고요. 작으면 그 레인지 범위안보다 작으면 언더플로우, 크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1.23456 10의 마이너스 38승 그래서 이 값을 승수를 계산할 때 1.2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이렇게 나타나고요. y 값도 40승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얘가 갖고 수 있는 범위가 46보다 마이너스 46보다 더 큰 값이죠. 근데 z 값은 이 플롯이 갖고 있는 이 값보다 마이너스 30이니까 더 작은 값을 쓴 거예요. 그래서 z 값을 출력을 해보면 1.23456 2의 마이너스 46승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되다는 얘기죠. 이것은 플롯이 갖고 있는 이 그 값보다 더 작은 값을 하니까 언더플러가 생겨서 이와 같은 값이 미스매칭, 부정확한 값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차냐면 1 곱하기 2의 20승 더하기 5 빼기 1 곱하기 2의 20승 이 결과하면 얼마나 우리가 산수하면 이렇게 되니까 5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얘에서 얘를 빼면 5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5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이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2 1 곱하기 10의 20승이니까 0, 0, 0, 0, 0이 여기가 이제 10, 마지막에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계산기 결과값이 그 다음에 빼기 1점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제 계산할 때 이게 0.0이 나오지가 않죠. 이거 계산하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동소수쯤에는 오차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5.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계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동소수점 사용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플롯형과 더블형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얘는 4바이트이고 얘는 8바이트이다. 그래서 얘는 64비트로 처리하고 얘는 32빛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소수점의 상수는 1 곱하기 1025를 지수 형식으로 표기해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수는 기호 상수형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리터럴 상수형 있죠. 리터럴 상수형 직접 숫자를 쓰는 거고요. 네, 문자는 C에서 문자는 숫자로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C에서 65, CHAR 그리고 A는 65 이렇게 쓰면 그리고 PRINTF %C A 이렇게 출력하면 얘가 문자니까 얘가 이렇게 A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숫자와 그리고 문자로 대입한 것을 우리가 뒤에서 보면 이렇게 요와 같은 것을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표준 코드예요. 그래서 10진수 예를 들어서 어디 있습니까? A면 6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B면은 66 이렇게 숫자와 문자를 상호 호환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서 캐릭터형을 사용해서 문자를 저장합니다. 코드 A 한 문자를 쓸 때는 작은 따옴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코드 값이 만약에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무슨 라지 A 값 코드 이건 65인데 문자형이죠. 문자형 상수라는 겁니다. 코드 2는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 다 %C, %C니까 문자로 출력이 돼요. 코드만은 얼마? A니까 A가 출력이 되겠죠. 코드 2는 얼마? 65니까 65인데 문자 값으로 출력이 돼서 라지 A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라지 A가 출력이 되는 것은 65 값이니까 이 아스키 코드의 65에 해당되는 것이 문자 60A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 이것은 그냥 정수값 1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문자형 상수니까 이 1값은 아스키 코드를 보면 여기 이제 어딥니까? 1이면 아스키 코드의 1값이면 정수값 49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는 아스키 코드의 1은 정수형 문자니까 문자형 정수니까 얘는 10진수를 표현하면 49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수값 1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인티저 1값이고 얘는
캐릭터 값이에요. 문자형 값이. 그래서 49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정수값이고 요 작은 따옴표 1은 문자 1을 나타내는 아스키 코드 값 49다. 정수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제어 문자입니다. 제어 문자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출력할 때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는 함수는 우리가 pr, in, t, f라는 거예요. 프린트 f라는 함수입니다. 프린트 f 함수를 사용할 때 제어 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제어 문자를 사용하면 우리가 출력할 때 소리를 삥 내게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스페이스 문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탭 문자, 줄방품 문자. 우리가 줄방품 문자는 키보드에 원 표시 있죠, 그죠? 원 표시. 이렇게 엑슬러시 NS들이죠. 탭은 엑슬러시 T, 배수는 엑슬러시 B, A인가 알람인가 아마 백스페이스 B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뒤에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얘가 알람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를 출력을 할 때 삐익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역슬러시 제로 하면 널 문자, 즉 빈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역슬러시 A를 쓰면 경고, B 하는 경고음이 발생합니다. 그 역슬러시 B를 쓰게 되면 백스페이스, 현재 커서의 위치를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슬러시 T는 탭, 역슬러시 N은 뉴라인, 줄바꿈, 그리고 역슬러시 V는 수직 탭, 그리고 얘는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 그리고 얘는 큰 따옴표, 얘는 작은 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요 자체를 표시할 때, 역슬래시를 표시할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d 뭐 이렇게 이 프로그램 보면 변수가 id 하나하고 패스워드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가 인티저 정수형이죠. 그리고 printf id와 패스워드 네 개의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놓고 역슬러시가 되어 있죠. 여기엔 출력값은 요거라는 id와 패스워드 네 개의 숫자를 입력하시오 해놓고 뉴라인이니까 얘가 출력이 될 때 id 그다음에 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백스페이스를 4번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커서가 여기 와 있, 여기 요 밑줄이 있으니까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커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와가지고 id 값을 d 값 입력을 합니다. 이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요. 그래서 키보드로 4개의 숫자를 1, 2, 3, 4 입력을 했고요. 다시 여기 출력을 하게 됩니다. 출력으로 경우가 패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밑줄, 여기까지 출력이 돼요. 그런 다음에 백스페이스,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서부터 뒤로 하나, 둘, 셋, 네. 커서가 여기 있을 거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다시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5, 6, 7, 8.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알람 표시죠. 요거를 출력을 할 때, 요 프린트 F라는 것이 요 입력된 아이디 여기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된 아이디는 그죠? 그 다음에 요 큰 따옴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요거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그대로 출력이 되고 그리고 %t는 뭐 id 값이 형식 지정되니까 id 값이 우리가 앞에서 1, 2, 3, 4니까 1, 2, 3, 4가 출력이 되고 그 패스워드는 또 요 큰 따옴표 그대로 출력이 되죠. 이렇게 큰 따옴표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는 형식 지정자니까 패스의 형식 지정자가 이렇게 대입이 돼서 5, 6, 7, 8 여기 큰 따옴표는 요 뒤에 있는 요 제어 문자 특수 제어 문자 A에서 출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출력하는 이 문자의 그 형태를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것이 출력 함수의 특수 제어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제어 문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서의 그 캐릭터형, 이것을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보면 A 값은 이제 캐릭터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자 A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D, %D, %D 그러니까 이 코드가 뭡니까? 여기가 A죠, 그죠? A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A 플러스 2가 될 거란 얘기죠. 그럼 A는 ASCII 코드에서 66이 해당되는 거고, 65. A 플러스 2는 66. 65 더하기 2니까 67. 그래서 걔를 10진수로 출력을 하니까, 정수값을 출력하니까 65, 66, 67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사실 코드 값이 A죠. 얘는 A 플러스 1. 얘는 A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걔를 문자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65, 얘는 그냥 그대로 A가 출력이 되고요. A 플러스 1 다음에 A 다음에 B가 되는 거죠. 66은 B가 되고, 얘는 C가 되고 해서 A, B, C.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컴퓨터에서는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ASCII 코드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C원에서 문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 캐릭터라는 겁니다. 경고음이 발생하는 문자 역슬러시 A를 쓰게 되는데요. print INTF 이 앞에다가 역슬러시 A를 쓰면 그건 나중에 써도 돼요. 뒤에다가 경고음이 발생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데 이것이 뭐 맞는 것 같은데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보자는 겁니다. 자, 샵 include stdio.h 맞죠, 그죠? 헤더 파일 쓰고요. int main void 주함수 썼고 함수의 시작 알림을 중괄호 썼고 세 문장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x, y, z, sum 변수 4개가 청수형 변수 역시 4번 라인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 5번 라인을 보니까 저 printf 큰 따옴표 3개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x, y, z 세미콜론 큰 따옴표 여기 있는 값 그대로 출력이 되니까 뭐 큰 아무런 그 저기가 없죠. 잘못 쓴 것도 없고 함수를 문법 에러도 없고 그리고 scanf %x, %y, %z %d, %d, %d 정수형이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scanf 함수도 3개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다 맞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sum는 sum 더하기 x라는 거예요. 그 sum은 sum 플러스 x를 sum 플러스는 x로 줄여서 쓴 겁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C에서는. 그래서 sum 플러스는 y는 su는 sum 더하기 y 이렇게 쓴 거고요. 위에 있는 것은 sum는 sum 더하기 x 이렇게 쓴 거고 밑에 얘 값은 sum는 sum 더하기 z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틀린 게 없죠, 그죠? 여기서 보면 sum 값 앞에서 위에서 정의했죠, define 정수형이라고 x 값 위에서 인티저라고 정의를 했어요, 변수 값을. 자, 그 다음 10번째 라인 printf 큰 따옴표 3개의 정수약은 형식 지정자 %d에 sum이란 값이 하나 있죠, return 0 프로그램이 뭐 다른 틀린 게 없는데 다 정의가 돼 있고 문법에 맞게끔 정확히 썼는데 이거 프로그램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는 요 sum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에 sum 값이 처음에 요
일곱 번째 라인이 이렇게 sum은 sum 플러스 x가 되는데 이 x 값은 정의가 돼요. 왜? 이 scanf 함수에서 이 값이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 받으니까 이 값은 만약에 여기서 키보드로 x, y, z를 2, 3, 4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x에는 2가 입력이 되고요. x에는 2가 입력이 되는 거고 y에는 3이 입력이 되고 z에는 4가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x에는 2가 입력, y는 3, z는 4가 입력이 돼요. 근데 이때의 썸 값은 아무런 값도 없어요. 그냥 이 변수만 정의했지 이 변수가 어떤 값이 메모리 저장 공간 안에 이 썸 값이 그러니까 컴퓨터는 썸이 들어오면 저장 공간으로 할당한다고 했죠. 정수형이니까 4바이트 그래서 여기가 100번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썸 값이에요. 썸이라는 변수의 비교예요. 그리고 x라는 공간 하나, 저장 공간 하나, y라는 저장 공간 하나, z라는 저장 공간 하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03, 여기가 107, 여기가 108이라고 하면 x라는 저장 공간에는 2, 3, 4니까 여기 2가 들어가 있는 거고 y라는 저장 공간은 키보드로서부터 예를 들어서 3을 입력했으면 3이 들어가고 z라는 저장 공간에는 4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썸이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값을 안 넣었어요. 값을 안 넣었으니까 얘가 썸하면 불러옵니다. 저장 공간을 딱 가서 100이라는 곳에 가서 이 값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즉 얘에 대한 초기 값이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썸에서는 초기 값 설정할 때 일반적으로 0을 주어지면 덧썸에 어떤 값을 더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썸은 여기다가 썸은 0 이렇게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0 더하기 2 하니까 썸이 얼마 됩니까? 여기 2가 된다는 거예요. 2가. 2가 되죠. 그럼 여기 이 값을 여기 2가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요 썸 계산할 때 이 값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y 값이 만약에 3이라고 했으면 2 더하기 3이니까 5. 이제 2가 아니라 5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이 썸 값을 여기에 5고 4 대 5니까 9가 되니까 이 썸 값도 다시 9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저장 공간 안에 0이었다가 2였다가 5다 9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여기서는 이 썸 값이 저장 공간에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프로그램 수정을 해서 이렇게 썸이란 값을 0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은 여기 썸이라는 저장 공간 안에 0이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썸이라는 저장 공간 안에. 그리고 x라는 저장 공간이 있을 거고요. y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고 z라는 메모리 공간이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여기 x, y, z 썸이니까 변수를 설정을 하면 컴퓨터의 그 메모리에서는 저장 공간을 할당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y, z 값을 이렇게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정수 입력해서 얼마 했더니 x, y, z가 10, 20, 30 했어요. 그러니까 x에는 10, y는 20, z에는 3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썸에는 초기값 0이 들어가 있는 거고. 자, 9번에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얘는 SUM는 SUM 더하기 X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대입 연산되니까 우측에 있는 것을 연산해서 좌측으로 대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썸값을 갑니다. 얼마 있어요?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0을 갖고 옵니다. X는 얼마 있어요? 10이 있죠. 10을 갖고 10 더하기 0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때 썸값은 10이 되는 거예요. 이 썸값을 다시 여기다 저장을 시킵니다. 근데 0이 아니고 10이 0이 아니고 1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얘 계산을 해야 되겠죠. SUM은 SUM 더하기 Y. Y 값은 20이에요.
썸 값은 얼마냐면 썸이라는 것을 찾아갑니다. 갖고 가니까 여기 1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 값을 이렇게 갖고 갑니다. 10 더하기 20 하면 얼마? 30. 30을 다시 일로 저장을 시켜요. 0이었다가 10이었다가 이 저장 공간 안에는 처음에 0, 그 다음에 10, 이때 썸 값은 3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계산하니까 다시 썸 더하기 z. z는 얼마? 30. 그래서 30을 키보드로 입력했으니까 더하기 썸 값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럼 저장 공간을 쭉 가요. 가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30이 들어가있죠. 30을 불러옵니다. 30 더하기 30은 얼마? 60이죠. 60이라는 값을 다시 썸이라는 저장 공간에 대입을 해요. 여기에는 이제 6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썸 값에는 60이 들어가 있고, x에는 10, y에 20, z에는 30. 자, 그래서 썸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형식 지정대로. 그 썸 값을 저장 공간에, 썸이라는 변수를 가서 그 공간 안에 뭐가 있어? 60 값을 이렇게 끄집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세 개의 정수합은 60.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얘 초기치 값이 없으면, 얘가 없으면, 이때의 썸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x를 계산할 때, 요 9번 라인의 썸은 썸 플러스 x라는 요 x와 관련된 썸을 계산할 때는, 요 썸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왜? 초기치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납니다. 에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변수와 그리고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저장 공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는 이 자료형은 정수형 있고 실수형 있고 문자형이 있다. 그리고 그 자료형은 정수의 가장 작은 자료형의 범위는 short는 숏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그 다음에 롱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자료 공간의 크기의 변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숏은 가장 작은 2바이, 그 다음에 인트는 4바이, 롱은 8바이. 그 다음에 실수형에는 플롯과 더블과 그 다음에 롱롱이 있는데 플롯은 4바이고 더블과 롱은 8바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자형 자료형에는 우리가 CHAR, 캐릭터라는 것을 쓴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그 범위가 크기가 1바이트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나중에 그 프린터 함수의 그 얘와 %d 그리고 %f 그다음에 %c나 %s와 맞물려 들어간다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형식 지정제의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int를 쓰면 %d를 보통 쓰는 거고요. 플롯이나 더블을 쓰면 %f를 쓰게 되고요. 캐릭터를 쓰게 되면 보통 %c나 %s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자형 상수라고 하면 캐릭터 쓰면 %d를 우리가 써서 문자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죠. 그리고 이제 상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호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터럴 상수가 있는데 보통 리터럴 상수는 아두이노에서 입력값을 줄 때 많이 쓰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기호 상수라는 걸 쓰는데 이 기호 상수는 우리가 define 에서 상수값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 값 이게 아니면 constant 쓰고 데이터형 쓰고 변수 타입 쓰고 데이터 값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상수 또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4장에서 학습했던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2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